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인데요.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유죄에도 가짜뉴스, 이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아주셨고 또 이 택시비 인상과 관련해서 미터기 때문에 혼선이 좀 있었는데 관련 보도를 못한 뉴스로 꼽아주셨어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얼마 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 등 망언을 언급한 지만원 씨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지난 14일 YTN 보도에서는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모독 발언에 대해 시청자들이 의혹을 풀 만한 판결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지만원 씨 발언과 관련해서 부쩍 여러 매체에서 그가 주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나 이 사안에 대해 긴가민가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짚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네, 항상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점만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해서 명확한 판결과 결론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론의 관심 역시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보도가 참 유의미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편 2005년부터 해물군 주장에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수 논객 지만원 씨는 맞고소로 대응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펼쳐온 배경과 또 나름대로의 정황, 또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네, 이번 보도는 이제 법조팀 강희경 기자가 일종의 이제 팩트 체크 성격의 이제 기사를 쓴 건데요. 사실 지만원 씨 주장은 좀 평가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십몇 년을 계속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도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요체는 뭐냐면은 5.18 민주화 항쟁 당시에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 600명이 난파돼 가지고 내려와서 5.18 민주화 항쟁을 사실상 주도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5.18 당시 시민들이 이제 여러 매체의 사진이 이제 찍혔는데 그런 사진 또 영상, 문헌 등을 이제 자기가 10년 넘게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결론이 나왔다. 또 북한도 5.18 관련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북한이 배후 조종했다는 증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자기 홈페이지에 요즘도 이렇게 자주 글을 올립니다. 그런 5.18을 폄하하는 글을 올리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 차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무죄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이제 결론을 냈는데 뭐냐면은 이분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특정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무죄 판결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분의 주장이 사실이라 무죄인 게 아니라 그냥 대상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무죄를 내렸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법원이 이랬어요.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 역사적으로 평가가 확립된 것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 씨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이거 무죄다 이거죠. 그분의 말씀은. 그래가지고 그걸 겸허하게 이제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말의 근거를 대법원이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강기경 기자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낀 거죠. 왜 과거에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고 또 이게 지 씨의 어떤 발언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사법부는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그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판결문 분석을 통해서 기사를 이제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가짜뉴스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송태엽 해설위원 실장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 택시비 인상과 관련된 보도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택시 요금 인상이 있었던 지난 16일 택시비가 인상됐지만 미터기가 그대로인 현 상황을 보도하면서 곳곳에서 택시 기사와 시민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에서 비판뿐만 아니라 함께 대안까지도 적절하게 제시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못한 뉴스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택시비가 인상됐을 때 이렇게 미터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별도의 요금을 추가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요금을 지불한 상황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혼선이 빚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말씀드리면 사실 그 택시비 인상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3년인가,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요금을 인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때도 이런 미터기 교체 때문에 이제 혼선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 택시가 아직도 기계식 미터기를 쓰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요금이 달라질 때마다 그 기계를 떼가지고 그걸 좀 조작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안 제시가 없었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 17일 날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서울시 발표 후에 이제 그 파장을 그 보도를 한 거고요. 현실적으로 대안 제시가 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전자식으로 이제 바꾸면 될 텐데 이 디지털 앱 미터기라는 이제 그 새 요금 부과 시스템이 개발 중이고 거의 완성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사실 서울시가 2년 전부터 택시 요금 인상을 이제 검토해 오면서 이 디지털 앱 미터기를 먼저 이렇게 개발을 완성을 해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또 이제 그 7만 2천 대 정도 서울 그시 택시가 있는데 1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달 말쯤에나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택시 승객들께서 이제 좀 혼선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하나 또 문제는 60여 개 정도의 그 택시 미터기 수리 업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7만 원씩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택시 업계도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제 사회부 차유정 기자인데 택시 요금 인상 첫날 다양한 반응을 담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썼다고 하고요. 예. 그 대안까지 담지 못한 점이 좀 비판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속상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러한 혼선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뭐 예를 들면 지난해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 등 안타까운 사고로도 번질 우려가 있어서 하루빨리 체계가 자리 잡히기를 바라는 바인데요. 네,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더라도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택시 요금 인상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또 다음 달부터는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금 예고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수단인 광역 급행버스 또 M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제 지금은 경기 지역이 2,400원, 인천 2,600원인데 2,800원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인상이 되고요. 예. 시외버스들은 평균 10% 정도 인상된다 그래요. 그리고 서울 속초간 구간은 13,300원에서 15,500원으로 2,200원 인상되고요. 서울 부산도 23,000원에서 24,800원으로 1,800원쯤 오릅니다. 서울 강릉은 14,600원에서 15,7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시외버스 요금이 오르는 거는 한 6년, 이것도 6년 만에 이제 예. 처음이라고 그래요. M버스는 2015년 이후에 4년 만이고요. 국토부 얘기는 이제 물가도 그동안 올랐고, 유류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그래서 운송 원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번에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와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나정 시청자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YTN은 인권을 생각하고 인권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진심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인터뷰 프로그램은 인권을 주제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프로그램은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인사이드 YTN에서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영상기획팀은 인터뷰라는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각종 이슈물을 만드는 기획 이슈팀과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는 DNA팀과 더불어 각종 보도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뷰는 모든 인간사는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어떤 시의성 있는 사건이라든가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이런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주제들을 매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기초 친거나 슬러시한 거 따로 쓸 일이 없으니까 다 지워놔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뭐 기획부터 뭐 취재도 하고 뭐 작가의 역할도 하고 섭외도 하고 뭐 각종 역할들을 맡는데 좀 힘들기는 해도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버겁지만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스톱. 좋네. 굿. 촬영 기자도 이제 기자의 한 직군으로 취재 기자와 더불어 현장에 나가서 취재 기자가 기사로서 이제 그 취재를 한다면 이제 영상 기자들은 영상과 어떤 오디오로서 그 현장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영역의 확장으로서 어떤 PD의 역할까지도 아울러서 이제 기획부터 완제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반응이 설사 적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이 인터뷰라는 인권 보도가 적어도 틀리지 않았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리를 빼앗긴 채 잘못이 빠르게 바로잡혀가고 있는 겠다는 마음으로 보복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어떤 미투 운동은 사실은 오래된 운동입니다. 인권, 나아가 생명권까지 박탈되는 안타까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영상기획팀에 또 많은 동료 기자들이 오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털을 잘 닦아서 인권을 다룸에 있어서는 같은 어떤 문제의식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털을 닦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석구석 코리아와 뉴스 앤 이슈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몸이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일수록 더욱 활동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구석구석 코리아를 통해 만나본 김천 여행은 겨울을 좀 더 재미있게 날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시간을 선사해줬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의 여행지는 어디? 스릴 만점 체험여행, 놀이동산에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습니다.
탁 트인 풍경을 가슴 한가득 안으며 달려. 나 지금 떨고 있니? 상공위에서 나 자신에게 도전한다.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만들기까지 추위를 싹 잊을 수 있는 신나는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요. 출발! 그동안 볼거리와 먹을거리는 물론 즐길거리까지 고루 다루면서 여행 프로그램의 정석을 보여준 구석구석 코리아는 이번 김천편에서는 부항댐을 중심으로 스카이워크, 짚라인, 라이딩 등 체험 위주의 여행을 보여줬습니다. 짚라인 출발점과 하늘 위에서 찍은 부항댐의 아름다운 풍경과 짚라인을 탄 진행자가 직접 찍은 영상은 스릴뿐만 아니라 탁 트인 산과 호수를 바라보며 바람을 가르는 기분을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동 바이크로 부항댐 근처를 달리며 부항댐을 비롯한 김천의 특색을 소개하는 방식 역시 시청자들에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유용했습니다. 이어진 두부 만들기 체험은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던 찰나에 미리 신청하면 일반 관광객들도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레이션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 보양식으로 소개된 해신탕도 마찬가지이지만 두부나 해신탕이 김천이라는 여행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의아한 면도 있었습니다. 겨울 여행이니만큼 따뜻한 두부나 보양식을 소개한 취지는 좋았지만 자칫하면 맛집 홍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석구석 코리아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놓치지 않는 알찬 구성이 돋보입니다. 활력 넘치는 진행자가 여행을 하며 느낀 점들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대리만족마저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이슈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방송되는 종합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안정된 진행을 바탕으로 평일 점심시간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앤이슈는 북미 회담 준비 상황, 5.18 망언 윤리 투기 상정 논의, 탄력 근로 확대 사회적 논의 등의 주요 뉴스를 다뤘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관련 이슈가 두드러졌던 가운데 사회 이슈로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 통지 실수에 대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취재한 기획 이슈팀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앵커와 함께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 통지 실수 이슈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상근 예비역으로 통보받았지만 느닷없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의 사례를 중심으로 병무청의 행정상 오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상근 예비역의 개념과 지정 기준 등을 간단하게 짚어줌으로써 시청자들이 해당 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편 교부가 아닌 직접 교부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병무청의 행정 실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래픽을 구성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의 육성을 통해서도 병무청의 실수가 생긴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 실수의 피해자가 된 두 청년의 입장은 물론 병무청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던 점에서 사실을 재차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역 통지 오류 보도는 단독 보도이니만큼 관련 정보원들을 두루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더욱 돋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보 영상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교실의 상황을 현직 교사가 직접 가사를 쓰고 랩으로 노래한 영상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고3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도 원하는 결과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현실이 매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하고도 공유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나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더 의미 있게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가사를 쓰고 직접 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인데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등교해 아침 자습을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고3 교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빈자리가 많고 어수선합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계는 8시 고3 교실의 현실은 어떨지 창밖에는 이미 둥근 해가 떴지만 이미 과반수는 완전히 뻗었지 수능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미 분위기는 말년병장 같지 하긴 그래도 학교라도 나왔지 안 온 8명은 뭘 하고 있을지 쟤도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긴장 쟤도 기피자니까 나도 기피자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긴장 난 꿈과 희망과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합격했네 임용고시 근데 매일 가르치는 건 경쟁과 요령뿐이라니 그동안 지내온 곳이 애들과 부모는 불안감에 떨어 혹시 잘난 내 자식 대학에 떨어 질까봐 비싼 학원의 지시에 따라 가격이 부풀려진 컨설팅을 받아 담임 무료 상담은 왠지 못 믿어 몇십만 원짜리 유료 상담 믿어 낭떠러지 앞에 애들 등 떠밀어 그 전에 제발 please look in the mirror 문제의 정답은 있겠지 해답지 가끔은 들려줘야지 그게 나답지 근데 인생의 정답지는 어딨지 이런 질문 던져줘야 청춘답지 난 무엇을 위해 가르치는가 난 무엇을 위해 다그치는가 넌 무엇을 위해 배우는 걸까 넌 무엇을 위해서 우는 걸까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놓칠 수 없는 재미와 훈훈한 감동이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방송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언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조어에 대처하는 언론의 자세라는 주제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송혜훈 책임연구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갑분싸나 TMI라는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갑분싸는 분위기가 갑자기 식은 상황을,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로 너무 과한 정보를 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하다 보니 이렇게 문장을 줄이거나 여러 단어를 혼성한 합성어 등 하루에도 여러 개의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매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포털에 등록된 언론 매체에서 사용한 단어를 기준으로 신조어를 수집하는데요. 여기서 선택된 단어들이 평균 500개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조어는 인터넷은 물론이고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생활 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조어를 확산시키는 가장 큰 역할이 언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기사의 경우 보다 많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신조어를 활용하거나 자극적인 제목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든 짧게 줄여 말하는 일명 SNS형 문장들도 기사는 물론 방송 자막에서도 빈번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언론 매체의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되는 신조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신조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나머지 세대층의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시청자층에게는 분명 같은 우리나라 말인데 전문 용어보다 더 낯선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 TV 방송 프로그램의 신조어 사용에 있어 언론의 영향력을 조금 더 중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고 확산되는 신조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은 올바른 언어 문화를 알리는 책임이 있는 만큼 신조어를 하나의 정보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와 신중함이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신조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그 단어나 문장이 우리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특정 세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 경우 신조어가 정의하는 의미를 자막이나 해설을 통해 분명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낯선 표현일지라도 특정 세대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표현을 하나의 정보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조어의 경우 가급적 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논란을 향한 매체의 입장이 드러나 일부 독자나 시청자에게 심각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신조어가 등장하는 시대지만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중립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책임과 역할은 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